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마라. 적당한 침묵으로 신비감을 유지하라.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사람을 얻는 지혜에서 얻을 수 있는 처세술입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은 스페인을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신부이기도 합니다. 그가 써낸 책들은 최고의 인생 지침서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도 함께 읽어보며 그의 처세술을 배워보겠습니다.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마라. 사람들은 상대가 겉으로 드러내는 감정을 통해 그의 생각을 유추한다. 따라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실질적인 지혜는 없다. 자신의 패를 보여주고 카드게임을 하는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진 돈을 모두 잃게 된다. 말과 행동을 아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물리쳐라. 사람들이 집요하게 당신의 생각을 알아보려고 할 때에는 먹물을 내뿜은 오징어처럼 당신의 생각을 감추어라. 당신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 예측하지 못하게 하라. 당신의 성향을 파악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깔아뭉개거나 아첨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운을 함께할 사람을 곁에 두어라.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책임을 혼자 떠맡아서 결국 모든 비난과 증오의 대상이 된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변호해 줄 사람,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해 둔다. 두 사람이 손을 잡으면 불운도 천박한 군중도 감히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혜로운 의사는 치료 중에 환자가 사망할 때에 대비해 자신을 거들어 시체를 운반해 갈 사람을 미리 찾아준다. 불운과 슬픔은 두 사람이 분담하면 반으로 줄어들지만 홀로 당하면 2배로 커진다. 양보는 뜻을 이루는 최고의 위장술이다.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고 싶다면 일단 양보의 기술을 발휘하라.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데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심지어 성직자들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라고 권한다. 양보의 기술은 상대방의 의지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위장술이다. 이 기술을 발휘하면 겉으로는 상대방의 뜻대로 일이 진척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시킬 수 있다. 좋은 평판을 얻는 양보의 기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주장이 옳더라도 일단 양보의 미덕을 발휘한다. 쉽게 결과가 드러날 일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의 주장이 옳다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의 배려심을 더 높이 평가한다. 취향을 모르면 상대를 기쁘게 만들 수 없다. 상대의 성격이나 취향을 몰라서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려다가 오히려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칭송이 되는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는 모욕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유쾌하게 받아들여지는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는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상대방의 취향을 모르면 애써 노력하고도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만 얻는다. 주위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라. 바람의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풍선을 공중에 띄워보는 것처럼 당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면 사람들의 반응을 떠보라. 이로써 어떤 일의 성공 여부를 알 수 있고 계속해서 밀고 나갈 것인지 혹은 완전히 손을 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위 사람들의 의중을 알아봄으로써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조건을 확인한다. 이러한 예측을 통해 어떤 것을 부탁하거나 요구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스릴 때 중요한 결정을 손쉽게 내릴 수 있다. 부탁할 때에는 타이밍이 관건이다. 세상에는 부탁을 잘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거절을 잘하는 사람도 있다. 부탁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마치 자물쇠 없는 금고와 같아서 이들에게는 힘들이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거절부터 하는 사람에게 부탁할 때에는 몇 가지 기술이 필요하다. 먼저 그가 기분이 좋을 때, 식사를 마친 후에, 정신이 맑을 때 기습적으로 부탁하는 것이 좋다. 사람은 기분이 좋으면 호의를 베풀게 마련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거절당한 직후에 찾아가서 부탁하는 것은 거절을 예약한 것과 다름없다. 또한 그가 슬픈 일을 겪은 다음에도 부탁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대가 천박하거나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에게 미리 호의를 베푼 후에 부탁하면 승낙을 받기가 훨씬 쉽다. 먼저 베풀고 보상은 나중에 받아라. 지혜로운 사람이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은 대가 없이 먼저 베풀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두 가지의 이점이 있다. 하나는 상대가 원할 때 즉시 베풀어 줌으로써 당신이 무척 관대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나중에 베풀면 대가가 되지만 먼저 베풀면 호의가 된다는 것이다. 먼저 베푸는 것은 의무를 호의로 전환시키는 매우 섬세하고 교묘한 방법이다. 당신이 마땅히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베풀어라. 그러면 상대는 당신에게 보답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기술은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만 사용해야 한다. 배은망덕한 사람은 호의를 받고도 보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도 그에 상응하는 것을 해줘야 한다며 귀찮아하기 때문이다. 지나친 호의는 오히려 짐이 된다. 상대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호의를 베풀고 지나치게 많이 주지 마라. 지나치게 많이 베푸는 것은 주는 것이 아니라 파는 것이다. 상대에게 은혜를 갚으라고 채근하지도 마라. 도저히 은혜를 갚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상대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당신과 아예 연락을 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상대와 관계를 끊고 싶다면 지나친 호의를 베풀어서 그의 마음에 과도한 짐을 지워주어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불평등한 관계가 계속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당신을 피하게 될 것이다. 신은 자신의 조각상을 만든 조각가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베푼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따라서 한 번에 지나친 호의를 베푸는 것보다 조금씩 그리고 자주 주는 것이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현명한 태도다. 적당한 침묵으로 신비감을 유지하라.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이해하는 것은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익숙한 것보다 이국적인 것이 더 비싸고 잘 알지 못하는 것이 과대평가된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신비감을 느낄 때 당신을 더 높이 평가한다. 따라서 좋은 평판을 얻으려면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히 설명하지 마라. 당신이 하는 말의 의미를 알아두되 당신을 비판할 기회를 주지 않을 정도가 적절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왜 칭찬하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나 신비로운 것을 숭배한다. 경솔하게 믿지 말고 함부로 의심하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오랜 시간을 사귄 뒤에야 비로소 상대방을 믿는다. 세상에는 온갖 사기와 기만, 거짓말이 난무한다. 따라서 성급하고 경솔하게 다른 사람을 믿는 사람은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되고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신뢰를 약속할 때 그의 진심을 섣불리 의심하지 마라. 그를 드러내놓고 거짓말쟁이로 대하거나 거짓말하지 말라고 따지지 마라. 그러면 상대방은 모욕감을 느끼고 심한 상처를 받는다. 나아가 사람들은 상대를 믿지 못하는 당신 자신도 진실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것이다.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하라. 우리는 어느 누구도 완전히 소유하지 못한다. 혈연이나 우정 같은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직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의무를 떠안은 관계에서도 서로를 완전히 소유하거나 소유될 수는 없다. 완전한 신뢰와 완전한 소유는 다르기 때문이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에도 지켜야 할 것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털어놓고 다른 사람에게는 감춰야 할 것이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을 털어놓고 어떤 것을 감출지 그때그때 사람에 따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어떠한 인간관계도 깊은 신뢰로 이어질 수 없다. 존경심은 자신이 베푼 것에 대한 보답이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자신에게 베푼 만큼 존경을 표한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존경을 얻는 이유는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기 때문이다.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야말로 호의와 존경을 얻고 친구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반면 세상에는 넘치게 갖고도 절대 베풀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베푸는 것이 귀찮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든 일에서 자비로움과는 정반대로 행동한다. 따라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결코 존경받지 못한다. 공감의 영향력은 마법만큼 강력하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아보고 동조하는 것, 즉 공감하는 것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다. 공감에는 마음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다.
공감의 영향력은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한 무지한 사람들이 마법이라고 부를 만큼 강력하다. 그 결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도 상대방을 설득하고 노력하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된다. 드러내놓고 표현하는 공감이 있는가 하면 먼 발치에서 마음으로 지지하는 공감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둘을 적절히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호의를 얻어낸다. 상대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신하라.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신하는 바다의 신 프로테우스가 되어라. 배운 사람을 대할 때는 배운 사람이 되고 성자를 대할 때는 성자가 되어라. 상대의 말과 행동을 잘 받아넘기는 것보다 그의 호의를 얻어내는데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상대의 기분을 잘 살피고 상대에게 자신을 맞추어라. 상대가 진지하면 진지하게, 유쾌하면 유쾌하게, 상대에 따라 예의를 갖춰 처신하라. 이는 특히 상대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이 기술은 상당한 능력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데 지식이 많고 다양한 취향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까다로운 상대라도 단숨에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실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필요한 순간을 위해 평소에 호의를 베풀어 두어라. 우리가 지닌 장점이나 능력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대단한 것이 되기도 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되기도 한다. 자신만 만족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두면 좋은 평판을 얻음으로써 필요한 순간 자신의 공적을 돋보이게 할 수 있다. 세상이라는 집에는 1년에 한 번도 쓰지 않는 가구는 없다. 평소에 정성 들여 닦아두면 반드시 요긴하게 쓰일 때가 오게 마련이다. 칭찬은 호의를 얻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상대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라. 그러면 상대는 당신이 뛰어난 안목을 가졌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것이다. 또한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람들도 당신이 자신들을 칭찬해 주기를 은근히 기대할 것이다. 칭찬은 대화를 매끄럽게 만들고 상대방이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얻어내고자 할 때 칭찬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 방법이다. 상대를 과대평가하지 마라. 상상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지나친 속단에 빠져 대상을 과대평가하게 된다. 사람들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과장해서 본다. 하지만 경험이 많은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상상력을 통제함으로써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다.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해서 두려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지레 겁먹고 위축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함께 어울려 지내다 보면 존경하는 마음보다는 실망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어느 누구도 인간이라는 좁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인격이나 재능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상대의 욕망을 자극하라.
원하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손쉽게 움직일 수 있다. 영리한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징검다리로 다른 사람의 욕구를 이용한다. 이들은 상대로 하여금 원하는 것을 얻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의 욕구를 한층 자극한다. 사람이란 이미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력을 못 느끼지만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욕망에 불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채우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욕망은 더욱 커지는 법이다. 따라서 상대의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그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 상대를 움직이는 가장 교묘한 방법은 그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당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상대의 장점을 이용하라. 사람은 저마다 능력과 재주가 다르다. 모든 면에서 어떤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을 만큼 뛰어난 사람은 없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지닌 장점을 적재적소에 이용할 줄 아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한다. 이들은 개개인이 지닌 장점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잘 알아채지 못하고 이용할 줄도 모른다. 한편으로는 무지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항상 다른 사람의 단점에만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호감을 얻는 말. 화살은 육체를 찌르지만 신랄한 말은 영혼을 찌른다. 달콤한 사탕을 먹으면 입에서 좋은 냄새가 나는 것처럼 부드러운 말 한마디로 냉랭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 수 있고 듣기 좋은 칭찬으로 상대방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 반면 불쾌한 말 한마디로 사방에 적을 만들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고 싶다면 항상 입에 사탕을 가득 물고 있는 것처럼 달콤한 말을 하라. 반박의 기술. 상대의 의견에 반박하는 것은 상대를 탐색하는 매우 효과적인 기술이다. 자신은 냉정을 유지한 채 상대를 자극함으로써 상대의 의지와 판단력을 시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가 자신을 불신하는 태도를 보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털어놓고 만다. 바로 이것이 굳게 잠긴 상대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상대가 속마음을 털어놓게 만든다. 더 나아가 좀처럼 알 수 없는 상대의 감정이나 생각까지 알아낸다. 이러한 기술은 배우는 학생들에게도 유용하다. 교사는 학생이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더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그가 진리에 한 발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든다. 호의를 얻으면 어떤 일도 쉽게 이룰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처리할 때는 심지어 신마저도 상대의 호의를 이용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지나치게 믿고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무시한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호의를 얻을수록 그만큼 자신의 능력이 더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호의를 얻으면 어떤 일도 쉽게 이룰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호의에 힘입어 부족한 재능과 능력을 보충한다.
그들은 우리가 낙담할 때 격려해주고, 마음이 흔들릴 때 따뜻한 조언을 해주고,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호의를 가진 사람은 상대의 결점에 신경 쓰지 않고 결점을 알아도 절대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